대형마트 계산대 한가운데 여직원의 명찰이 쩍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로 근무 끝이야. 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늘어선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직원 한소연은 말없이 명찰을 주워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점퍼를 입은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계산대 앞에서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부탁한 일이었는데요.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대한민국 최대 유통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이날 한 계산원의 인생과 한 회장의 기준이 같은 계산대 위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윤도현은 40층 회장실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질서정연했고 빌딩과 도로와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숫자였습니다. 매출, 이익률, 주가, 시장 점유율. 모든 것은 데이터로 증명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 윤재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도현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서실에서 보고를 받은 터였습니다. 상대는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계열 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입니다. 윤도현은 책상 서랍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소연, 27세, 계약직 계산원, 보육시설 출신, 보호자 없음, 최종학력 고졸, 월급 180만 원, 원룸 거주 대출 750만 원. 차갑고 건조한 숫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은 윤도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감정이지 선택이 아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십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십니다. 학벌로, 집안으로, 재산으로만 판단하십니다. 그 사람 자체는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이 윤도현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30년 전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첫사랑. 부모님의 반대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선택. 결국 집안 배경이 좋은 여자와 결혼했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의 인생이 정답이셨습니까? 재훈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겠다.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 내 방식대로 확인하겠다. 윤도현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윤도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가 가득한 낡은 지갑. 거울 속 자신은 회장이 아니라 그저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라도 신변에. 괜찮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거리도 못 걸어봤나? 윤도현은 담담했습니다. 오후 3시 윤도현은 세명 유통 3호점 마트에 들어섰습니다. 평일 오후의 마트는 한산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그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안내 직원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왜 오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윤도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매장을 돌며 가장 저렴한 상품들을 골랐습니다. 할인 코너의 컵라면, 특가빵,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3번 계산대에 한소연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말랐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보는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소연의 목소리는 과하지도 무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윤도현은 일부러 계산을 더디게 했습니다. 동전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줍는 척하며 소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이 계산대 밖으로 나와 동전을 주워 주었습니다. 뒤에 줄을 선 손님이 한숨을 쉬었지만 소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윤도현은 금액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이게 얼마라고 했지? 3,850원이세요. 소연이 다시 한번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짜증이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투덜거렸습니다. 아, 다른 줄로 갈걸? 하지만 소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윤도현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윤도현은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마트를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에, 어떤 날은 저녁에. 그때마다 다른 직원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은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여자 직원 하나는 냄새 나는 분은 계산대 좀 하고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직원은 계산을 빨리 끝내려고 물건을 거칠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한소연은 달랐습니다. 매번 똑같이 정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마치 오래된 단골 손님을 대하듯이. 목요일 오후 윤도현은 본격적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구겨진 할인 쿠폰을 여러 장 꺼냈습니다. 이것도 되나요? 저것도 되나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소연은 쿠폰을 하나하나 펴서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에 줄이 길어졌습니다. 아, 좀 빨리 좀 하지. 나도 바쁘다고. 뒤에서 중년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윤도현에게 집중했습니다. 계산이 끝나갈 무렵 윤도현은 동전을 계산대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윤도현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소연이 재빨리 계산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또 왔네. 맨날 저러고 다니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동전을 하나하나 주어 윤도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할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윤도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금요일 저녁 윤도현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담은 뒤 10분쯤 지나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윤도현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아까 거스름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순간 매장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점장 박만수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한소연 씨, 또 실수한 겁니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뭘 확인해요? 손님이 그러시는데. 점장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부족하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소연이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도현은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10,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점장은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냥 내가 물어줄 테니까 괜히 일 키우지 마.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또 소연이야. 저번에도 문제 있었잖아. 맨날 저러니까 정규직도 못 되는 거지.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확인 없이 덮지는 않겠습니다.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CCTV 확인하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산대 마감 내역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 월급에서 차감하셔도 됩니다. 윤도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떨리는 손, 꽉 문 입술, 그러나 굽히지 않는 등.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쉽게 굽히지 않는 사람이다. 됐습니다. 윤도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점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소연을 향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트는 붐볐습니다. 그날따라 지역 재력가가 마트에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점장 박만수는 아침부터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VIP 손님이 오신다. 다들 정신 차리고 특히 계산은 VIP 우선으로 처리한다. 알았지? 계산대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지역 유지로 알려진 김성호 사장이었습니다. VIP 오셨다. 3번 계산대 비워. 점장이 소리쳤습니다. 한소연의 계산대 앞에는 이미 3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 그리고 바로 그 노숙자 차림의 윤도현이었습니다. 점장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줄 선 손님들 다른 계산대로 넘기고 VIP부터 처리해.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앞에 노인은 장바구니를 이미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의 아이들은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점장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앞 손님부터 처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미 기다리신 분들이. 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요? VIP가 왔다는데 계약직 주제에 감히. 손님은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뭐? 점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장 다른 계산대로 안 보내? 소연은 고개를 들어 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오신 손님들을 뒤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VIP 일행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점장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한소연 씨,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연은 대답 대신 노인의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끝에 서 있던 윤도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결연한 표정,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손.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 압력 앞에서도, 불이익 앞에서도. VIP 김성우가 점장에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나는 저기 4번 계산대로 갈게요. 저 직원 제대로 하네요. 그날 저녁 6시 근무가 끝나갈 무렵 소연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점장 박만수와 부점장, 그리고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보류, 문제 직원 기록 등재, 계약 연장 미정. 한소연 씨, 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VIP 손님 앞에서 한 행동, 그거 심각한 업무 방해입니다. 손님을 순서대로 모신 것이 잘못입니까?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판단력 부족이죠. 부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사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VIP 고객은 당연히 우선이고, 그럼 일반 손님들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뒤로 밀려도 되는 겁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한소연 씨,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조기 종료 조항에 따라 오늘로 해고입니다. 마지막 급여는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멍하니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소연의 손에는 개인 물품을 담은 작은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텀블러 하나, 여벌 양말, 핸드크림. 2년 동안의 흔적이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불 켜진 원룸에 앉아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32만 원. 다음 달 월세 45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 15만 원. 소연은 라면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시 세명 유통 3호점 마트 앞에 검은색 세단 세 대가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윤도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입구에 경비원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마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장 박만수가 헐레벌떡 달려나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로? 윤도현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대했던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피했던 젊은 남자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냄새 난다고 수군거렸던 여자 직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제 이 시간 여기 계산대에 있던 노숙자가 접니다.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죽였습니다. 명함 내려놓으세요. 윤도현이 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도현 세명유통 회장. 점장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한소연은 어디 있습니까? 윤도현이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어제 계약이 종료되어서 불러오세요. 지금 당장. 30분 후 소연이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윤도현이 소연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곳을 찾았던 노인을 기억합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도현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피하고 무시할 때도 저를 똑같이 존중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도현은 점장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여기서. 점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연은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님께 불편만 끼치지 않았으면 됩니다.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윤도현과 아들 재훈, 그리고 한소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불편하시죠? 윤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가 편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윤도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경력도 없다고 생각했죠.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윤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재산, 학력, 직급. 그게 사람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저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한 것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불이익이 뻔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한데도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재훈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재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문은 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태도로 완성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석 달 후 소연은 세명유통 인사팀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윤재훈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윤도현은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얻는 며느리는 학벌도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올곧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명유통의 모든 매장에 새로운 원칙이 생겼습니다. 모든 손님은 동등하게 대접받는다. 점장 평가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출뿐 아니라 직원과 손님에 대한 태도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기업의 문화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노인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떤 명품도, 어떤 학벌도, 어떤 재산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